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아름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토요일이고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일을 했어요. 3개월 만에 영어를 또 가르치니까 재밌기도 했고요. 적응하느라 좀 바삐 지냈던 것 같아요. 현생을 살다가 오늘은 좀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절약 3년차로서 돈을 꾸준히 모을 수 있었던 소소한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차 사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차를 진짜 살지 말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31살이 됐고 주변에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다니라고 권유를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내적 갈등이 심해요. 있으면 이동이 더 편하겠지 하는 생각과 아니야, 젊은데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래야만 돈을 모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고민을 하다 보면 아직은 아니다 하고 마음을 다 잡는 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차는 사는 순간 감가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감가라는 말은 가치의 감소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유튜버 분께서 무언가를 샀을 때 그 물건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때 소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외 선생님의 경우 차가 없을 때는 5명의 수업이 가능하다면 차가 생기면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한 8명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돈을 벌어다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차를 사는 거죠. 근데 그 차도 자기 수준에 맞는 중고차를 구매하길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사도 늦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행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제가 2020년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2020년에 제 목표 금액이 1년 동안 1,000만 원 모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으고 경주에 다녀왔는데 첫 도전이라 꽤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여행을 다녀오니까 또 힘이 생겨서 그 이후에도 잘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2022년에도 목표한 금액을 모아서 퇴사를 하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이렇게 나에게 한 번씩 보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 1년에 한 번이 될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 될지 그거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 생각을 해서 보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3년 차쯤 돈을 모아보니까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은 다녀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돈만 모으다 보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시기가 있으니까 자신을 아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행 적금 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명품 관심 끄기. 저는 제 돈으로는 한 번도 명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제 친구들은 한두 개씩 다 있긴 하던데 저는 뭔가 그런 명품보다는 저의 성장이나 자기계발, 책, 취미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명품 한두 개씩 있으면 좋죠. 근데 저희는 아직 너무 젊고 뭘 입어도 뭘 발라도 예쁜 나이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유튜브 영상에서 200을 버는 사람이 사치를 부리고 싶을 때는 6만 원의 사치가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좀 되게 당황을 많이 했는데요. 그 적당한 선을 본인이 잘 깨닫고 소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월급이 200인데 200만 원짜리 명품백을 한 번에 산다? 그건 너무나 죄인 거죠. 필요하면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적금을 들어서 꾸준히 모은 다음에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작은 돈도 아끼기. 여러분,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하지만 그 작은 돈들도 아끼다 보면 큰 돈들도 자연스럽게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했던 방법인데요.
예산이 있는데 한 달 안에 그걸 다 써버렸을 때 조금씩 모아뒀던 동전들을 꺼내가지고 이제 작게나마 제 생활비에 보태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할 때 점심값 이런 게 한두 푼이라 생각하지만 하루에 뭐 6, 7천 원으로 잡고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이면 13만 원, 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 그만큼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회사에서 식비를 다 주는 곳은 뭐 예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 직장에서는 도시락을 그렇게 자주 싸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진짜 한참 절약이 미쳐있을 때라 그랬던 것 같네요. 그리고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했었어요, 저는.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품비가 정기적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팩트나 아이라인, 섀도우 이런 것들을 당근마켓에서 자주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이제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저에게는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뒤져보면은 저에게 맞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드는 비용 같은 걸 저렴하게 구매하면 돈 모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돈 모으는 환경 만들기. 제가 친구들 만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돈을 모으는 시기에는 조절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떤 책에서 봤는데 뭔가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만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하면 나랑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 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돈 모으기 하시는 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 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환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감사하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면서 현타가 자주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노트를 자주 썼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음에 감사하다. 2,000만 원이 있음에 감사하다. 나는 충분한 돈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주 썼거든요. 그러면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요. 뭔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그 책은 범사에 감사하란 말을 자주 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란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난 매사에 감사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쉽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감사노트를 쓰면서 감사력을 키우면 좋습니다. 멘탈 관리에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 모으다가 힘들 때, 우울할 때 이 방법을 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돈을 모으기 위한 꿀팁들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소한 팁들 생기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만이라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